방구석 IB 영어 채널의 학생들, 학부모님들, 구독자님들 모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지난 여름방학부터 3개월 정도 저와 함께 IB 영어 공부를 한 학생들이 지지난주와 지난주 영어 시험을 치렀는데요. 무려 학생들이 IB 영어 등급으로는 2등급, 그리고 국내 IB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는 100점 만점에 20점의 점수 향상을 받아서 저에게 연락을 해서 이 기쁜 소식과 그리고 IB 영어 시험에서 단기간에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그 비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사실 제 채널이 자극적인 콘텐츠로 구독자를 모으거나 이런 단기간에 점수를 확 올리고 어떤 효과를 보고 이런 게 독특하고 하는 홍보를 통해서 개인 과외를 받을 학생을 모집하는 채널이 아니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아무래도 정보를 얻기 어려운 IB 영어 과정에 대해서 실제 개인 수업을 하고 있는 강사의 입장에서 이 IB 영어 교육 과정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또 그 과정에서 다루는 영문학 작품에 대해서도 학생들과 함께 토론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채널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저 역시도 제 입장에서는 고2, 고3 학생들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작품을 분석하고 제가 아는 한 IB 영어 과정과 채점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연습도 많이 시키고 대비는 시켰지만 이렇게 단기간에 점수가 오른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잘 믿기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IB 영어 과정은 특히 다른 영어 시험과 다르게 그 채점 기준이 아주 명확하지가 않고 마크 스킴이라고 불리는 그 답안지를 보더라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면 더 좋다, 이렇게 다소 주관적으로 추상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점수를 올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IB 영어 시험은 영어에 대한 모든 걸 다 본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영어 에세이의 구조와 그리고 어휘 실력과 작품에 대한 이해력, 분석력, 나만의 생각, 비판적인 시각, 역사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 그리고 에세이의 전체적인 스타일과 문법까지 보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7점을 맞기가 7점이 만점입니다. 정말 어려운 악명 높은 영어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입시학원, 유학원에서도 전 세계의 영어 시험 중에 가장 어렵고 점수 올리기 힘든 게 IB 영어 시험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 IB 영어 시험에서도 language, 비문학 부분과 literature, 문학 부분에서 각각 비문학 부분에서는 7점 만점에 2점, 2등급을 올린 학생과 또 문학 부분에서는 100점 만점에 20점 이상 단기간에 점수를 향상시킨 학생들을 예로 들어서 제가 어떻게 수업을 했고 또 학생들이 어떤 부분을 수정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점수를 향상하게 됐는지 제가 생각하는 비법들을 몇 가지 공유를 해볼게요. 학생들은 꼭 메모를 해두시고 이 방법을 자신의 에세이와 공부법에도 한번 적용해보세요. 아무래도 그 IB 영어 과정은 정확한 답을 쓰는 객관식이나 단답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꼭 들어맞는 답이라고는 할 수 없고 강사인 저의 주관적인 견해와 경험이 들어갔다는 것은 참고해주세요. 먼저 그 IB 영어 성적에서 language, 비문학 부분에서 2점이 향상된 학생, 사실은 이 학생은 문법과 어휘에서 점수를 조금만 더 받았다면 3등급도 올라갈 수 있는 학생이었는데 좀 다른 과목 준비에 바빠서 그렇게 문법이나 어휘를
같이 공부할 정도로 여유는 없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 선생님의 피드백 이후에 따로 에세이에 사용하면 좋은 접속사와 그 analytical verbs라고 해서 그 analysis에 사용하면 좋은 동사표를 만들어주고 또 작품을 배울 때 거기에 쓰면 좋은 단어들을 같이 요약해 주어서 외우도록 해서 시간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랭귀지 비문학의 경우는 4가지 정도 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하면서도 쉽게 곧바로 내 비문학 에세이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스트럭처예요. 스트럭처라는 것은 구조라는 뜻이죠. 바로 정확한 그 IB 영어 시험에서 요구하는 에세이 포맷을 연습하는 것이에요. 아니 에세이는 내용이 중요한 거지, 내용과 단어 실력 이런 게 중요한 거지, 뭐 형식이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 시험에도 뭐 크게 형식에 제한이 없고 뭐 비문학 문제 하나, 문학 문제 하나가 출제되거나 문학에서는 뭐 소설 문제 하나, 시 문제 하나가 출제된다고 하면 뭐 분량 제한도 없고 자유 형식으로 쓰게 되는데 이 형식도 사실은 그 중요한 IB 영어 채점 기준 4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정확한 IB 영어에서 요구하는 포맷으로 에세이를 적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그 IB 영어 에세이 문단 구성하기 저의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이 학생의 경우는 정말 고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처음부터 서론은 어떻게 쓰는지, 본문의 문단 구성은 어떻게 하는지, 또 본문을 PEA 형식, IB 에세이에서 요구하는 그 문단 구성 방법입니다. 또 결론은 어떻게 쓰면 좋은지, 각 문단의 접속사는 어떻게 쓸지, 이렇게 스트럭처를 하나하나 다 연습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제가 워드에 표를 만들어서 개요까지 짜주면서 서론은 이렇게 쓰고 이게 반드시 들어가고 본론의 문단 구성은 이렇게 나눠서 하고 또 그 문단에 쓰이는 문장의 순서 그리고 결론에 들어가야 할 키워드 뭐 마무리 문장까지 그렇게 스트럭처를 IB 영어 시험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100% 맞춰서 연습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 부분에서 고득점을 받았고 점수 향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에서 내주셨던 과제와 그 학교에서 배운 영어 기사들을 가지고 복습을 했어요. 물론 다양한 자료를 접하고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학교 선생님께서 선정한 그런 글의 형식이나 기사는 그것과 관련된 것이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시금 그 학생이 이전에 썼던 에세이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 철저하게 IB 영어 에세이 포맷에 맞춰서 복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최신 IB 영어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인데요. IB 영어 시험 기출문제를 구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자료들이 대부분 유료 자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학생이 개인적으로 접근하거나 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또 온라인에서 한번 검색을 통해서 그 영어 기출문제에 출제됐던 웹사이트라든지 기사라든지 유명한 카툰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서 한번 IB 영어 에세이 형식으로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문학에서는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그 비문학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그런 영어 지문의 특징에 대해서 그 정의와 특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암기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IB 비문학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글의 형식이라고 하면 뭐 journal, article, 웹사이트, cartoon, 뭐 심지어는 뭐 광고 페이지나 어떤 제품의 패키지 분석이나 이모티콘 이런 부분이 출제되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자주 출제되는 뭐 저널이라든지 아티클, 웹사이트,
카툰 이런 장르의 글을 분석할 때 사용하면 좋은 단어들과 이 글의 형식의 특징과 정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암기를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저널은 어떤 종류의 글이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카툰을 분석할 때 쓰면 도움이 되는 글자체에 관련된 단어나 말풍선과 관련된 표현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암기를 하고 그 에세이를 쓸 때 사용을 한다면 좀 더 에세이가 그 비문학 글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전문적인 에세이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IB 영어 시험에 출제되는 지문들은 저널이면은 100% 저널에 맞는 글, 이런 것이 아니라 저널인데 독특하고 의미가 있고 역사 문화적 가치가 있거나 다른 작가들이 시도하지 않은 그런 글이 출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이 전체적인 내용을 쓴 다음에 어느 정도 추가를 해준다면 이 학생은 주어진 지문에 대해서도 이해를 잘 하고 문제에 대한 답변도 잘 했으면서 주어진 문제의 글의 특성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구나 해서 분석력과 작가의 의도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IB 영어 시험에서 단기간에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비법 4가지로는 language, 비문학에서 첫 번째, 정확한 에세이 포맷과 문장 구성 연습. 두 번째, 학교에서 이미 내주셨던 과제와 배운 기사를 복습하기. 세 번째는 최신 IB 영어 기출 문제를 풀어보기. 네 번째는 IB 영어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그 비문학 글의 종류의 특성과 그것들을 분석할 때 쓰면 좋은 단어와 표현들에 대해서 미리 암기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아무래도 비문학 부분은 학생들이 익숙하기도 하고 단기간에 이런 스킬적인 부분을 통해서 금방 향상이 되는데요. 사실 그 IB 영어 고득점을 받기가 어려운 이유는 비문학보다도 이 영문학 부분에서 literature 부분에서 많이 갈리기는 해요. 저는 이게 이해가 되는 게 문학이라는 것이 당연히 어렵기도 하거니와 또 학생들이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문학에 대해서 어떤 소설 작품에 대해서 시에 대해서 깊이 분석하고 이해할 만한 그런 상황이나 심적인 여유가 되지 않는 것도 또 한몫하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학생 입장에서 그 한 작품이 담고 있는 많은 배경과 지식과 철학적인 의미를 빼놓은 부분이 없이 완벽하게 분석하고 이해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IB 영어 강사들이 또 학생들이 놓치지 않도록 전체적인 내용을 분석을 하고 또 정리해서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문학 작품을 분석하는 능력과 또 생각하는 힘, 거기에 대한 에세이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IB 영어 시험 단기간에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그 비법에서 이번에는 literature, 문법 부분에서 소설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소설이나 희곡에 모두 적용이 가능한데요. 시 분석 에세이의 경우는 제가 따로 전에 찍은 것도 있고 또 국제학교에서 실제 다루는 시를 한 편 한 편 소개하면서 에세이 적는 법을 소개하는 것으로 좀 대신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literature, 그 문학 부분에서 단기간에 그리고 IB 영문학 점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4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소설 작품을 철저히 분석해 보는 거예요. 이제 한 편의 소설을 다 읽으면 제가 유명한 소설 향수, perfume, 이 소설을 다 읽었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강사 입장이다 보니까 소설을 읽으면서도 중요한 대사와 장면, 키워드 부분에 이렇게 항상 표시하고 제 생각을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학생들도 이제 소설을 여러 번 읽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또 여유가 되지 않고 중요한 부분이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설을 읽으면서 중요한 대사와 장면들에 대해서
표시하고 메모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또 학교에서 빌려주는 교재라서 표시하는 것이 어렵다면 이렇게 포스트잇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장편 소설이나 희곡 한 편을 제가 학생보다 먼저 읽고 중요 장면을 한 20장면 정도를 정리를 하고 또 중요 대사를 추려서 키워드를 정리해서 학생에게 미리 표로 만들어서 보내주고 그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 뭐 소설의 내용이 아주 길고 중요 키워드가 많다면 뭐 예를 들어서 1984 이런 소설의 경우는 제가 중요 장면과 키워드를 30개까지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좀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다 공부할 만한 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한 소설당 20개 정도의 중요 장면과 대사를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분석해 보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문학은 그 현실에서 잘 쓰지 않는 단어나 표현, 문학적인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 단어와 표현을 정리해서 암기하고 그것을 에세이에 쓰는 것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중요 단어 및 표현을 정리해서 암기하고 그 소설의 중요한 주제와 특징에 따라서 관련된 단어들과 그것을 분석할 때 사용하면 좋은 단어와 표현들을 미리 암기한다면 에세이를 쓸 때 도움이 되겠죠? 세 번째는 인물 분석이에요. 왜냐하면 소설의 경우는 인물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표를 만들어서 중요한 인물들, 서브 인물들 이렇게 각 인물에 대한 특징과 작품 안에서의 역할, 그들의 가치관, 그 인물들에 대한 나만의 평가와 작가가 이 인물을 설정한 이유, 비판 이런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각 주제나 장면 중에서도 시험에 출제 확률이 높은 그런 장면이나 대사들이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내 생각을 미리 간단하게 서머리식으로 적어두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로 말씀드린 중요 장면과 대사 분석과 겹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중요한 그 장면들과 대사들을 표로 간단하게 정리해두는 정도로, 그러니까 시각화하고 머릿속에 소설 한 권을 정리하는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네 번째, 각 주제와 장면 중 시험 출제 확률이 높은 중요한 장면에 대해서 또 내가 에세이를 적을 때 나에게 인상 깊었고 좀 시험에서 밀어붙이고 싶은 그런 장면이나 주제들에 대해서는 시험에 나오면 이런 식으로 풀어가야겠다, 이런 주제로 밀어붙여야겠다 하는 것을 시험에 곧바로 생각나서 쓸 수 있도록 미리 정리해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호밀밭의 파수꾼 소설 안에서 그 안에서 한 약한 친구가 자살하는 장면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면 이러이러한 키워드를 잡아서 이런 식으로 써야겠다, 이렇게 서머리식으로 미리 요약을 해서 정리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 수업한 이제 점수를 20점 이상 올린 학생의 경우는 이렇게 표도 만들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정말 시험 전날까지도 저와 채팅을 주고받으면서 한 장면 한 장면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높은 중요 장면을 5개 정도는 서머리를 써보고 시험에서 곧바로 생각나서 적을 수 있게 그렇게 훈련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미리 학생에게 중요 장면에 대해서 문제를 내주고 적어보게 했어요. 그리고 한 장면과 상황, 이제 소설 안에서도 중요한 장면과 상황에 대해서 인물들에 대해서 분석하는 연습을 통해서 이 소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어떤 문제가 출제되든지 시험 시간 안에 막힘없이 에세이를 적을 수 있도록 대비를 해주었습니다. 사실 문학 작품, 문학
분석 에세이의 점수를 높이는 방법은 내가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그 문학 작품을 음미하고 즐기고 빠져들고 분석하고, 그게 제일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이긴 하지만 실제 IB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알겠지만 해야 할 것도 너무 많고 영어 외에도 다른 과목도 다 성적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과목에 또 소설 한 권을 읽는데 많은 시간을 들일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저도 안타까워요. 하지만 짧은 수업 시간이나 학생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도 학생이 가능한 그 작품을 읽고서 다양한 관점에서 그 작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IB 영어 강사, IB 영문학 강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저부터 발빠르게 작품을 먼저 읽고 자세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학생들이 그 시험에 출제될 만한 문제와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찍고 보니 IB 영어 성적을 올리는 비법이라고 해놓고 저도 모르게 저희 학생들 자랑을 하게 됐네요. 물론 저는 정말 단기간에 이렇게 크게 점수가 향상된 것이 저의 역할보다는 학생들의 의지와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에게도 연락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됐고,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학생들이 단기간에 이렇게 점수를 올려서 저에게도 큰 만족과 또 저의 수업 방식과 IB 교육 과정에 대해서도, 영어 교육 과정에 대해서도 더 보람을 느끼고 확신을 가지게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단기간 성적 향상에 머무르지 않고 학생들이 더 다양한 작품들을 접하고 이해하고 또 즐길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면서 저도 다양한 사례 경험을 쌓고 이 채널을 보시는 학생들에게 실제적으로 IB 영어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그리고 IB 영어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 보시는 모든 학생들이 IB 영어 점수가 2등급씩 20점 이상씩 쑥쑥 오르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